번째는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8월 11일 금요일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침체를 막으려다가 가계 대출을 키웠다인데, 이 원인을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책의 단어들이 아마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단어들이 어디에서 왔고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정책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 부분에 다루고 있는 건 바로 대출에 관한 정책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대출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드는 부동산 침체를 막으려고 했던 것들, 어떤 부동산 침체를 막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가 현상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늘어났죠. 대출을 키운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부동산 침체는 첫 번째로 우선은 그거부터 할게요. 그 대출 정책에 대한 것. 그래야지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럼 대출 정책 마지막에 나온 건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첫 번째는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이 두 가지가 올해 시작됐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자료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거나 할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상승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작년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한 2%, 심지어는 1%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지금 한 5%, 6%라고 했을 때 거의 5배에서 6배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원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금리가 상승해서 5배가 됐을 때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 그럼 저는 사실 그거 감당 못하거든요. 100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5배나 증가하는 이자를 매달 갚아야 된다고?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거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른 재화를 팔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면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를 조금 낮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시작된 게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정책들이 전체 DSR,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DSR에 우회의 통로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DSR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되더라도 완화해서 적용해준다는 예외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라는 단어는 좀 이상한데 이 정책의 취지에 맞게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물론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 정책의 그 어떤 숨구멍을 그 대출에 대해서 틔워주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그럼 왜 생겼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전세? 지금 전세가 원래는 5억, 6억 하던 전세가 4억, 3억 이렇게 전세금이 떨어졌죠. 이거는 전세금이 하락을 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근데 지금 집주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도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그 시기에 전세금 반환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세 사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집주인들이 대출을 받게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에요. 저희가 계약서에 2년, 1년, 2년으로 돼 있죠. 거의 2년 동안 맨 마지막 계약 만료일 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마찬가지로 DSR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가지가 DSR 적용이 완화하거나 DSR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최대치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또 받고 그 돈을 정확하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계대출을 키웠다라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냐라고 하면 정확히는 부동산 정책 때문은 아니죠. 그냥 지금 시장이 부동산 침체나 가계대출을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갔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고 저도 굉장히 답답해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기사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